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오늘은 코 모공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코 모공 치료는 대체적으로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코 모공도 치료를 잘하면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요. 치료를 할수록 되게 계속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게 호전되는 게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뭐 치료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호전된 속도가 더디니까 좀 불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의견을 잘 신뢰하지 않아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쇼핑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잘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결과가 잘 나와서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 모공을 보면 또 어떤 코 모공이 쉬운가 보면 쉬운 코는 결과물이 빨리 나타나니까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은 무한 신뢰도가 쌓여요.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납보가 쌓인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코 모공 치료가 어렵고 어떤 코 모공 그나마 좀 쉬운가, 그리고 증례 하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시청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떤 코 모공이 치료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코 모공이 그나마 시각적으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결국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시각적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걸 사람들은 쉽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을 편하게 하는 거고요. 코 모공 치료는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피부의 시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 모공 치료의 난이도를 보면 코 모공 치료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사실 이런 건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1년에 치료하는 코 모공의 환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면서 이런 코 모공을 가진 사람은 치료가 어렵구나, 이런 사람은 그나마 시각적 변화가 빨리 나타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분류해 봤어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코 모공의 개수예요. 코 모공의 크기나 어떤 깊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코 모공의 개수예요. 코 모공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딸기 씨앗 같은 코를 가진 분들 있죠. 코주부인데 딸기 씨앗이 막 엄청 많이 박혀 있듯이 코에 어떤 모공이 하나하나가 넓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코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코에 포린 바디, 즉 코 수술해서 큰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피부에 텐션이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제 피부가 재생이 될 때 텐실 스트렝스가 높아져 있는 피부에서는 재생에 사실 불리하게 돼요. 물론 작은 실리콘을 넣거나 필러 같은 걸 넣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리콘을 큰 거 넣은 경우에 피부에 텐션이 확실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보다 횟수 대비 시술 결과가 천천히 나타날까, 잘 안 나타날까를 고민해보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 명의 공통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게 된 거고요.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모공의 넓이에요. 넓이가 크면 천천히 차게 돼요. 저번에 코 모공이 왜 치료가 어려운가를 설명할 때 코 모공은 기름 먹은 종이같이 질긴 피부이기 때문에 상피화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돼요. 운드 힐링, 창상 치료의 과정에서 상피화 과정이 실제로 표면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식의 상피화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모공이 아주 작아서 옆에 있는 콜라겐이 많이 뻥튀기 된다 그러죠.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면서 작아지는 방식으로 작아지는 거지 상피화에 의해서 코 모공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 모공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그나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치료가 쉬워요. 근데 코 모공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은 계속 시각적 변화가 천천히 차오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분들은 왜 내가 시각적으로 안 좋아지지? 왜 변화가 없지? 왜냐면 사진 일반적인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정면에서 찍었을 때 깊이 3D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변화가 없지? 계속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끼이는지, 그 다음에 화장품을
그 코 모공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던데 걸리던 시간들이 많이 줄었는지, 그리고 야외 활동을 낮에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녁에 클렌징을 할 때 예전에 코 모공 그 화장한 걸 클렌징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었는지,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제가 코 모공을 매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코 모공 치료의 시술 횟수라든지 호전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준다고 생각이 됐어요. 특히 1, 2, 3, 4번 같이 이런 네 가지 조건들이 혼재된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코 모공의 개수가 많으면서 큰 실리콘이 들어간 사람의 경우에는 살 차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코 모공이 닫히는 속도라든지 살이 차오르는 속도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코 모공이 넓어지는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시술 경과를 보면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장비로 촬영을 해요. 안테나 3D라는 장비와 비지아 7이라는 촬영 장비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 장비로 찍어보면 코 모공의 변화를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가끔 가다가 환자들 중에서 나는 별로 변화를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비로 찍어서 보여주면 정말 내 코 모공이 많이 변했네요, 코 모공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일마다 자기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코 모공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라는 그런 화장 때문에 내 모공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특히 코 모공이 있거나 없거나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코 모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치료 중에도 호전이 없다, 레이저는 하나도 효과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앞서가고, 생각보다 느리면 나는 효과가 왜 없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많은 횟수를 하는데도 효과가 왜 없을까, 계속 불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평평해지는 그 코 모공을 보면 결국 시간이 레이저가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콜라겐 리모델링 되면서 이런 걱정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 모공을 제가 간단하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런 1번 같은 코, 흔히 말하는 딸기 씨앗 같이 코 모공이 엄청 많은 코가 가끔 가다 보여요. 1년에 치료를 하게 되면 1년에 코 모공 치료를 한 50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런 코를 한 3명? 많이 볼 때는 한 5명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피지 코 모공에 있는 모공 옆에는 피지선이라고 하는 게 달려 있는데, 그 피지가 분비되면서 입구를 막고 입구를 벌리고 하면서 코 모공을 넓히게 되는데, 그 피지선 바로 아래에 스템셀 줄기세포의 벌지가 있어서 피부가 살이 차려고 그 부분을 피지선을 깨거나 하면 그 부분에서 즉시 다시 피지선을 만들어서 피지를 다시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 차는 속도보다 피지선이 만들어지고 피지가 분비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실제로 살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코에 실리콘까지, 만약 코 수술해갖고 실리콘까지 있으면 치료가 더더욱 어려워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코는 하나하나가 깊긴 해도 코 모공 개수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시각적 변화를 나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 코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 코에 비해서 이 사람 코는 굉장히 밝죠. 코만 레이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코가 환해져요. 그러면 또 레이저 부작용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코는 백반증 같이 저색소가 나타나기 어려운 어떤 피부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피지선 바로 밑에는 스템셀 벌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멜라노사이트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멜라노사이트 리저버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색소가 손상이 되면 즉시 색소를 만들기 시작해요. 보통 스템셀이 작동해서 위에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작용하는 기간이 46일에서 53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약간 밝아졌다고 해도 많이 돌아와요. 근데 흔히 말하는 피지선은 세보사이트라고 하는 피지선 세포가 손상이 되면 회복되는데 7일에서 14일, 턴오버 시간이 1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피지선이 재생되고 피지가 분비되니까 코 모공이 다시 벌어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지선이 깨졌다 다시 만들어지면 피지 분비가 현저히 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진 않아요. 어떤 논문도 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코는 모낭염이 생겼다가 염증성, 한홍성 그 농이 차가지고 그걸 짜면서
살이 패이면서 생긴 깊고 넓은 흉터인데, 이거는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환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코를 흔히 볼 수 있는 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많이 다녀요. 근데 이런 코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치료하기가 쉬워요. 코가 살이 많이 차고 시각적으로 비포 애프터를 사진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코나 이런 코가 오면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속으로는 기뻐요. 왜냐하면 치료 결과를 잘 낼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코는 처음에 오면 굉장히 사전에 주의를 줘요. 치료가 오래 걸릴 거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딜 거다고. 왜냐하면 피지선을 깨고 그 부분이 살이 차고 모공이 줄어들고 없어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피지선이 다시 계속 만들어지니까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식도를 보면 왜 그런지 아까 전에 앞에 설명했었죠. 요 바로 옆에 피지선이 요쯤에 달려 있는데, 그 바로 앞 밑에 스템셀 벌지가 있어요. 스템셀 벌지에서 위에 피지선이 깨지면 즉시 세보사이트가 재생되면서 위에서 만들어져요. 이 세보사이트가 만들어지는 스템셀은 평소에는 활동을 전혀 안 하다가, 평소에는 세보사이트가 14일마다 턴오버를 위에 있는 에피더미스에 있는 기저층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새로 턴오버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 밑에 있는 피지선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데, 얘는 손상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피코 레이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1450 레이저를 받는다거나 하면, 얘네들이 손상받았다고 인식이 되면 얘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활동을 해서 즉시 위에 피지선을 만들게 돼요. 내려와서 만드는 것보다 바로 밑에 있는 스템셀 벌지에서 피지선을 만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많은 사람, 즉 피지선 분포가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치료하는데 되게 불리해요. 치료 횟수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요거를 좀 더 또 정교하게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바로 밑에 스템셀 벌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세보사이트 스템셀들이 여기에 있는 에피더미스에 이렇게 살아요. 에피더미스에 있는 기저층에 살고 있죠. 그래갖고 평소에는 얘네들 쭉 내려와서 얘네들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흔히 말하는 세븐 피지를 만들어 가지고 위로 올리게 되죠. 그런데 피부가 손상되면 얘네들이 즉시 위로 올라가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코 모공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치료가 제일 어렵게 돼요. 그래서 코 모공의 치료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코 모공의 개수라는 거. 두 번째, 큰 실리콘이 들어가서 폴린 바디가 들어가서 피부에 텐션이 잡힌 경우가 굉장히 살차는데 불리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코모공 치료 직내로 보여드리는데요. 이분은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9회 하고 코가 많이 파였어요. 원리 창원에서 다니시는 분인데, 여성분인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런 거 보면. 예,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진만 봐도 이런데, 사진이 이 정도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사진이 저 정도면 실제로 보면 저보다 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반대예요. 사진으로 이 정도로 표현될 정도면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데군데 다 치즈 구멍 나듯이 그렇게 파먹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3회 치료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좋아진다, 조금보다 좀 낮아진다, 이런 개념이죠. 살이 옆에서 차서 좁아진다기보다 밑에서 차서 올라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5회쯤 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평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좋아져요. 또 이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생력이 굉장히 좋은 나이대라는 것도 어떤 살차는데 유리한 환경이었고요. 이분은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습도를 맞추라 그러면 습도 맞추는데 목숨을 걸 정도로 잘 지켜주시고, 물론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분은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외가 어쩌다가 한 명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본인만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인터넷 보다가 다른 정보를 보면 그 따라하고, 또 좋아진다 싶으면 방심해갖고 사우나 찜질방 같은 데도 가고,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쉽게 의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치료받기로 했는 의사를 잘 따라가지도 않아요. 왜?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중도에 로스된다 그러죠. 중도 탈락하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고요. 예, 지금도 고맙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잘 돼서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의사된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예, 오늘은 코모공 치료의 난이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매번 방송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주제가 너무 많아서 물론 나중에 가면 주제가 바닥 나겠지만 지금 할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음번에도 제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 예,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나름대로 공부하고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찾아보고 논문 뒤져보고 책 한 번 더 뒤져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